자, 2024년 상반기 헌법재판소 판례 강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 판례 강의고, 앞에 부분은 3년간 최신 판례 요약한 거예요. 아마 이제 객관식 선택형 공부할 때는 좀 도움이 될 테니까 빨리 한번 공부를 할 때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공부 이 정도는 다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2021년부터 23년 판례 요약한 겁니다. 요약한 거니까 빨리 한번 보시고, 저거는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거는 해원제에는 있어요. 이게 문제는 앞에 거 다 만들어 놨는데 해원제 쪽에는 문제가 지금 있고, 2021년 3년 그렇게 하시고, 그 행정법도 지금 자료 다 넘겨가지고 아마 다음 달 정도에 나올 거예요. 9월달 초에는 중순 이 정도면 나올 테니까 그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행정법도 하실 분들은 보완을 하시고, 그것도 문제가 다 돼 있어요. 객관식이든 뭐 사례형 같은 거 다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문제 참고하시고. 자, 상반기 판례 강의하겠습니다. 2024년. 자, 67페이지입니다. 중요한 판례죠. 그동안 텔레비전 수신료와 관련된 여러 판례들이 있었어요. 수신료 관련돼서. 일단은 제일 유명한 것은 텔레비전 수신료 금액을 한국방송공사 이사에 위임한 거죠.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위임한 한국방송공사법 36조, 법 36조 1항에 대해서 이걸 본질적 사항으로 봤죠? 본질적 사항, 기본 관련된 본질적 사항, 중요한 사항으로 이해해서 의회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그 유명한 의의 원칙이 이 판례에 설명이 되면서, 의회가 직접 결정할 것은 위임하면 돼야 안 돼요? 위임하면 안 되고 의회가 직접 결정해야죠. 그래서 위임했다 해서 어디 위반됐죠? 법률 유보원칙 위반됐죠? 유보원칙 위반돼서 위헌이었던 그 유명한 판례가 있었고, 행정법에서는 텔레비전 수신료와 관련해서 기존에 한국방송공사가 이거를 누구에게 위임했죠? 방송공사가 한국전력공사, 한전에 위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징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쟁점이 있었죠. 이 징수 권한에 대한 권한을 한전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그 유명한 판례가 있었고, 또 2023년 엄청 중요한 판례 나왔죠. 국가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수신료 부과 처분했죠. 그래서 공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에 대해서 수신료를 부과를 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 경우도 행정절차법 21조, 22조가 적용되느냐, 행정절차법, 사전통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서 수신료를 부과해야 되느냐. 수신료 부과도 21조 1항의 절차법에 권익 제한, 의무 부과죠.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할 때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줘야죠. 이때 국가도 처분의 상대방인지, 그래서 당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돼서 결론적으로 해당한다고 봤죠. 최초 판례죠. 우리나라 역사상 국가가 행정절차법의 적용의 객체, 행정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된 최초 판례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결론 내려졌죠. 근데 사전통지 의견 청취 안 했다고 해서 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근데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판단이 있었죠. 이거는 행정법 할 때 설명을 드려야겠고, 법정을 보면서 이거는 이 판례도 엄청 중요한 판례죠. 이 판례도 엄청 중요한 판례인데, 이 판례도 그래서 엄청 중요한 판례. 수신료 금액과 대비돼서 그동안에는 통합징수를 했단 말이죠. 통합징수가 뭐예요? 한전이 자기 고유 업무인
한전이 자기 고유 업무인 전기료에다가 수신료, 틀리면 수신료를 통합해서 한 고지서에 부과하고 징수를 했단 말이죠. 그 통합 징수를 해왔었는데, 자, 시행령에서 67페이지, 시행령에서 이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통합 징수 하지 마라. 통합 징수를 하지 마라라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대상은 시행령이죠. 자, 67페이지 1번. 수신료 징수 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여기는 한전이죠, 한전.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그 고유 업무 관련된, 고유 업무는 뭐겠어요? 전기 공급 관련돼서 고지행위에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통합 고지 징수하지 말라는 거죠. 통합 징수하지 마라라는 뭐예요? 방송법 시행령이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법률 유보가 이제 문제가 됐죠. 법률 유보. 이게 기본권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냐라고 한다라면 법률의 근거를 두든지 법률이 직접 규정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본질적 사항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됐는데 이 수신료 금액은 본질적 사항이었죠. 네, 그렇지만 징수 방법, 징수 방식은 본질적 사항이냐에 대해서 아니라겠죠. 징수 방법은 본질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 관련된 본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직접 정하지 않고 의회가 법률로 직접 정하지 않고 뭐로도 가능하다?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1번 얘기죠. 1번. 그래서 수신료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부가 징수에 관한 본질적 요소로서 법률로 직접 규정할 사항이냐? 아니다. 따라서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회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신료 금액이랑 부가 징수와 관련돼서 뭐 징수 방법이죠. 네? 즉 분리해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냐, 통합 징수할 것이냐라는 징수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게 본질적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서 방송법에서 이 얘기가 없는 거야.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표현은 없어. 그래서 이 시행령이 뭐냐가 문제가 됐어요. 시행령이 만약에 위임명령이라면, 즉 새로운 사항을 다루는 거라면, 법률 유보원칙 위반되겠죠. 왜? 위임명령의 경우는 이런 게 있어야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위임을 받아야만 위임명령이 들어와 새로운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데 위임은 없었어요. 팩트? 위임은 없었어.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 됐습니다. 여기서 법정 의견은 집행명령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반대 의견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봐보세요. 뒷장 가시면 70페이지 가시면은 반대 의견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줄 상위 법령 위임을 요하는 어디에 해당한다? 위임명령에 해당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출제가 이제 이 통합징수 방법을 금지하고 있는 이 시행령이 뭐냐? 본질이 위임명령이다. 왜? 새로운 사항을 정했다. 법률에서 안 다루고 있는 새로운 사항을 정했기 때문에 위임명령이다. 근데 방송법에 위임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법률 유보원칙 위반된다. 라는 반대 의견과 아니다. 집행명령이다. 헌법 75조상 집행명령은 위임을 요하진 않는단 말이죠. 위임명령, 집행명령이죠. 위임명령, 집행명령. 자, 기본적인 사항이죠. 자, 수권, 위임을 요한다? 당연히 수권, 위임을 요하는지 이건 요하죠. 여긴 요하지 않지. 그 다음에 새로운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지, 새로운 권리 의무사항, 새로운 권리 의무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물론 이제 공통이 있죠. 법규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 의무사항을 규율할 수 있어요? 둘 다다? 그렇죠. 권리 의무사항은 규율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헌법 75조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규 명령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이죠.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을 규율할 수 있지만 새로운 권리 의무사항은 규율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재판관들끼리도 여기에 대한 다툼이 있었어요. 이게 위임명령이냐 집행명령이냐 이 성격이. 통합징수를 금지하고 있는 이 시행령이 위임명령이냐, 즉
새로운 권리 의무상을 기울하는 거냐 아니냐 이 문제 있죠. 법정 의견은 뭐다? 집행명령이다. 반대견은 뭐다? 위임명령이다. 라고 했다는 것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자, 이제는 방송의 자유 침해인지. 근데 이거는 입법 재량의 한계를 가지고 했죠. 헌법 21조 3항이죠. 21조 3항에서 방송 관련돼서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의무를 했고, 입법 형성의 자유가 넓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보죠. 넓게 부여되어 있어서 입법 형성의 자유를 일탈했느냐를 심사를 했는데, 그때 기준이 뭐냐? 입법 형성의 자유, 헌법 21조 3항, 21조 3항에 따라서 재량을 줬는데 뭐예요? KBS의 한국방송사, 물론 EBS도 포함입니다. 사실은 국영방송공사들의 재정적인 독립성, 재정적 측면의 독립성. 자, 국가로부터 독립돼 있어야지. 그래야 공정한 방송이 가능하죠. 국가로부터 독립되지 않으면 재정상, 국가에 예속돼 있으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재정의 독립성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 통합징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혹시 KBS의 EBS의 재정적인 독립성을 해침으로써 국가 정부에 애속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밑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기준이 뭐예요? 세 번째 줄, 재정적 독립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입법 재량의 한계를 판단한다. 이게 재정적 독립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게 통합징수를 금지하는 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애속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항상 제기되어 왔죠. 특히 야당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제기해왔던 문제고,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재정적 독립성에 방해함으로써 이제 방송에 저희 침해하는 거 아니냐를 가지고 심리하겠다. 뒤 가시면, 그래서 이제 재정 독립성을 침해해서 공영방송의 기능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라면 이원이 된다. 기준이. 만약에 재정적 독립성을 해함으로써 공영방송 기능을 훼손하는 것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합헌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지, 자, 이 시행령에 의해서 그러면 재정적 독립성을 해치는지. 근데 수신료 금액의 변동은 없어요. 왜? 수신료 금액은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왜? 금액은 의회가 직접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직접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에 의해서 수신료 금액의 변동은 아예 없다. 아예 없다. 아예 없다. 라는 게 금액 자체는. 근데 재정적 손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재정적 손실을 주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문제가 됐겠지. 옛날에는 통합 고지 징수하다 보니까 한전이 조직이 크죠. 직원들도 엄청 많고.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 수신료를 안 냈을 때 제대로 징수를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꼬박꼬박 징수 잘 됐는데, 이게 따로따로 하다 보면 국민들이 전기세는 잘 내는데 수신료에 대해서는 글쎄 이런단 말이죠. 왜? 수신료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란 말이죠. 부담금은 수수료 이용료와 달리 반대급부가 없죠. 반대급부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KBS 안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 KBS 안 내니까 나 안 내고 싶은데? 이런단 말이죠. 원래 부담금이기 때문에 반대급부 없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부담금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걸 이해하기 힘들죠. 솔직히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도 국민들은 이런단 말이에요. 나 안 보는데 왜 내가 왜 내야 돼? 그 때문에 전기세는 내가 내니까 이건 사용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내는 걸 당연시 한단 말이죠. 전기세에 대해서는 우리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KBS 수신료? 나 안 보는데? 나 요새 다 유튜브 보는데?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낼 의지가 별로 없어. 옛날에는 한꺼번에 통합징수 하다 보니까 그냥 징수가 잘 됐는데 따로따로 하다 보면 이건 내는데 이건 안 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안 내는 방법 유튜브에 떠 있어요. 요새 KBS 보도가 별로 안 좋잖아요. 저번에 8월 15일 날 일본 김이가연가 무슨 노래 나오고 법장도 나오는 그런 거, 응? 했다고 해서 나비부인은 바로 틀어줬다고 해서 난리 났는데, 그런 거 우리도 입장에서는 저거 왜 내냐 그래가지고 안 내는 노하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유튜버가들이 막 올리고 이러더라고. 나는 보진 않았는데 하여간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내면은 재정적 손실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제일 문제죠. 분리징수하면 이게
재정적 손실이 있을 거다. 수신료가 잘 안 거쳐서. 근데 또 법정 의견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내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거고 몇 퍼센트? 그 다음에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도록 법에 돼 있다 이게야. 가산금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세금 같은 건 3% 추가되잖아요. 그 다음에 매달 또 얼마 더 추가되고 1000에 10인가? 추가되는데 아마 그런 유사 조항이 있겠죠? 한국방송공사 관련된 법에도. 그 다음에 강제징수, 압류. 근데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어. 수신료가 몇천 원인데 강제징수에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압류에 드는 비용이 훨씬 많겠다, 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솔직히 말해서 그 수신료 강제징수가 가능한지 나는 의문스러워. 왜? 비용보다 훨씬 강제징수 비용보다 수신료 금액이 낮은데 배보다 배꼽이 큰데 이게 안 돼. 하여간 강제징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얘기는 아니고 2번에서 아래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시면 방송법은 추징금, 가산금 징수, 국세 체납 처분을 통해서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수단을 마련했기 때문에 재정적 손실이 없을 거다. 이분들은 이제 합헌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타당한지는 잘 몰라. 재정적 손실이 나 생각하는 풀림이 날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KBS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무급휴직을 강요했단 말이죠. KBS가 지금 최근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무직휴직을 강조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죠. 최근에 며칠 전에. 근데 과연 재정적 손실이 없을까? 내 친구도 이제 KBS 이사였는데 물어보니까 심각하다고 하더라고. 그 전부터. 걔한테 들어보니까 진짜 그러게. 내가 자세히 내부적인 내용을 들었는데 심각하대요. 근데 하여간 재정 손실이 없다 하니까 판례가 그렇죠. 통합징수 금지의 필요성, 금지의 필요성은 뭐냐면 그 오징수가 많았다는 거야. 잘못된 징수, 잘못된 오징수가 엄청 많았다는 거야.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수신료 대상자 아닌데 텔레비전 수상기가 없으면 수신료 징수하면 안 되는데 그냥 당연히 있겠거니. 근데 요새 텔레비전 혼자 사는 사람 집에는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유튜브 보면 되는 거지 뭐하러 텔레비전 수상기를 여러분들 있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개인 사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근데 이제 전기세를 부과하면서 그냥 수신료가 당연히 그냥 부과됐던 거야. 대부분 가정에. 그러다 보니까 요건이 충족이 안 된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서 부과가 돼야 되는데 수상기 소지자는 요건이 충족이 안 됐는데도 막 수신료 때려가지고 오징수가 3번에 가면 2022년에 보면 5만 건수가 민원이 접수돼서 환불이 3만 8천 건수? 많더라고. 난 좀 몰랐는데. 그동안 이제 같이 징수하다 보니까, 전기세 같이 징수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상기 있겠거니 하면서 가정집에 부과를 해왔는데 이게 수상기가 없는 집이 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징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한다? 분리한다. 이건 좀 약간 설득력 있죠. 나는 이건 솔직히 설득력이 없는데. 재정적 손실이 없으리라는 것은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는. 근데 오징수는 좀 납득이 되더라고.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그냥 가정집에 당연히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전에서 같이 부과해버리면 잘못된 징수가 엄청 많겠구나. 근데 여기 통계가 나오네. 3만 8천 건수. 환급 금액만 1년에 8억 원. 이게 수상기 수신료가 2천 얼마인가 그럴 거예요? 얼마 안 돼. 그렇기 때문에 8억 원도 큰 거야. 다 합치면. 계산해 보면, 그죠? 한 2천 얼마 보면 나오겠다. 한 4만 건이니까 한 8억 원 나올 거 아니에요. 한 2천 얼마씩 계산하면, 그죠? 대충. 8억 원을 넘었다. 그것도 납득이 돼, 좀, 3번은. 수신료 외의 수입, 광고라든지 국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정적 손실이 크지 않다. 재정적인 만약에 손실이 커서 공영방송의 기능을 못할 정도에 이르게 만드는 시행령이라면 위헌이고, 그 정도 이르지 않으면 위헌이 아닌데 재정적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을 거다. 왜? 금액 변동은 없고, 이분 둘 주장. 손실은 크게 없을 거다. 있을 것 같은데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오징수는 가능성은 많지 않느냐. 실제 통계도 있지 않느냐.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고라든지 KBS도 이 같은 건 광고하죠? 광고라든지 또는 컨텐츠 판매,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K 콘텐츠 이래가지고 넷플릭스라든지 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데다가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콘텐츠 수입, 드라마 같은 거 수입 이런 거 또 있을 테고, 또 국가의 보조금 이런 것도 꽤 있기 때문에 큰 재정적 손실은 없으리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손실이 크게 없으니까 방송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소결론. 그래서 심판대상 시행령으로 인해서 공영방송 기능을 해칠 정도의 재정적 손실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는 바,
저 입법 형성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3번. 자,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적법 절차 원칙이 만드느냐. 그래서 일정한 사전 절차, 의견 청취라든지 의견 진술에게 보장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느냐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입법 예고했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입법 예고가 우리가 이제 시행령이면 원칙적으로 40일이란 말이죠. 행정절차법 40일 가로치고 자치법규는 몇일이죠? 20일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제처장과 협의해서 40일보다 더 낮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법에서는 나도 몰랐는데 법에서는 특별한 사정만 있고 다른 숫자가 없어요. 근데 법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법제 업무 운영 규정에는 10일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건 행정절차법이죠. 행정절차법에서 맨날 나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가로치고 자치법규 20일. 이거 맨날 배우죠? 배우는데 자치운영규정이라는 데 가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법제처장과 협의해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단축했다. 법제처장과 협의해서 단축. 근데 이게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뭐 전쟁 상태도 아니고 나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진짜 이게 분리를 해서 고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어떤 엄청난 공익이 있어야 되고 시간제로 매우 급박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아니 통합징수 이제까지 꾸준히 몇 수십 년간 해왔고 분리징수를 통해서 얻으려는 공익이 어마어마해요? 뭐 있어? 별로 없는데 특별한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면 40일 이내로 할 수는 있지만 법제장과 협의해서 했으니까 10일로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모든 조무수를 말한다면 법의 원칙의 해석문제로 반하지. 이게 원칙이 40일이고 정말 특별한 어떤 공적인 필요성, 그 다음에 긴급성 이런 게 있었을 때 애로 해서 10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과 절차법과 운영규정 간의 조화로운 해석이고 이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서 이게 운영규정을 해석할 일이지 과연 무슨 대단한 긴급한 사정이 그 당시 있었는지 이게 설득이 난 전혀 안 되더라고. 도대체 이런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야.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들은 하여간 그래서 협의를 해서 10일간 입법에 해결했다라면 절차를 준수한 거다. 그다음 방통 의결도 거쳤다. 방통이 문제가 많은 거 대충 아시죠? 규제 영향 분석을 할 필요가 없었다. 왜? 규제 신설이 아니다. 규제 신설이 아니다. 규제를 신설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징수한 얘기일 뿐이지 새로운 규제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규제 영향 분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KBS 입장에서는 방송의 자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권리 제한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 침해 여부를 지네도 심사한 거 아니야 나번에서? 근데 갑자기 여기 와서는 규제 신설은 아니다. 너무 이게 해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폰을 가기 위한 어거지를 좀 쓰는 측면도 없지는 않는 것 같다. 네 번째, 신뢰부 위반이냐? 공익과 인정 신뢰를 비교 형량한다라는 법리죠. 그래서 KBS의 신뢰, 통합징수 해왔다. 몇 수십 년간 해왔다. 몇 수십 년간 이런 신뢰가 있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 이거밖에 없겠죠. 오징수 방지. 이런 공익이 있을 텐데, 신뢰보호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 통합징수에 대한 신뢰 가치가 크지 않다. 근데 KBS는 엄청, 이게 또 신뢰가 클 것 같기도 한데요. 구성원들은 어쩔지 모르겠네. 또 뒤에 가시면 그래서 공익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공익은 신뢰가 경미하다. 금액이나 범위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징수 방법만 분리됐기 때문에 신뢰 핵심은 경미하다. 그 다음에 광원합을 방지하는 공익적 실현은 매우 크다. 라고 해서 합헌을 끌고 가고 있고 반대 의견은 이게 하나는 위임명령이다. 근데 법률에 위임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 위반치 위반된다. 또 하나는 신뢰부 위반이다.
재정적인 불이익이라든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지키기 매우 힘들다. 결국 이게 윤석열 정부의 KBS 길들이기 아니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지키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일종의 신뢰보호 가치가. 근데 이를 통해서 꼭 분리증수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아까 이 오증수 문제는 있지만 그 외에는 별로 없단 말이죠. 오증수가 결국 환불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익보다 신뢰보호가 더 크다. 따라서 신뢰보호 위반이다. 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빨리빨리 한번 훑어보고 주교 판례니까 첫째, 자, 이런 징수 방식, 분리징수냐 통합징수냐의 문제는 법률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이 시행령은 법률에 이미 필요하는 유인명령이다, 집행명령이다? 집행명령이다. 유인명령 아니고. 그 다음에 공용 수신료와 관련돼서 통합징수냐 분리징수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재정상의 문제지만 이것은 입법 재량을 갖고 있는 거라서 재량 한계 일탈 여부를 심리를 했죠. 그래서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게 한다라면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 그래서 심사가 과잉금 원칙이 아니죠. 보면 과잉금 원칙이 아니라 입법 형성의 범위를 일탈했느냐를 가지고 심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죠?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정도의 재정상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심사를 하겠다. 이게 이제 입법 형성의 범위죠. 그걸 벗어나면 입법 형성의 범위 일탈로 이원이 되겠다. 그런데 일탈은 안 됐다. 왜? 수신료 금액에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재정 손실은 크지 않고 이상 주장이지만 통합징수 금지 필요성인 오징수의 문제의 해결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이분들 주장. 수신료의 수입으로도 충분하다. 차라리 수신료를 올려라. 가격을 좀 올리면 금액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재정 독립성을 크게 끼치지 않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그래서 방송의 자유 침해 아니다. 우측. 적법 절차 원칙 위반되느냐? 입법 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는데 이게 운영 규정에 따른 것인데 법제처장과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 방통 의결도 거쳤고 그 다음에 규정형 분석의 대상은 안 되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보 위반이냐? 아니더라.